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님.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얼TV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그 고정 멤버이신 이재락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건강 문제와 생활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박사님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번에 이어서 그 대장암에 대해서 이 박사님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암의 존재가 우리 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 혹시 참 근 반평생을 우리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 아마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그 암 같은 걸 많이 경험을 하실 것 같아서 혹시 좋은 경험담이 계시면 좀 그것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지난달에 이 중국에서 나온 그 밀크 제품 중에서 멜라닌이 들어가서 아기들이 죽는 그 불상사가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그 중국 제품을 이용한 제품들이 북미에 나와서 FDA나 이 카나다 정부에서 수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그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환자들을 위해서 미국 그 보건에서 제공한 그 음식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박사님의 그 고견을 여쭤보면서 여러분께 한번 토의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막 그 외에 최근에 그 의학 그 지식이나 새로 개발되는 약품에 대해서도 시간이 있는 데까지 여러 청취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 박사님의 고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박사님 오늘 대장암에서 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그 위장의 어느 부위를 말하는 겁니까? 예, 위장 전체는 아무래도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전체겠지만은 대장은 이제 흡수되는 부위의 제일 마지막 부위 한 2m 가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위장 중에서는 비교적 짧은 부위인데 거기에 그 암도 생기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지요. 그럼 저희 그 소장은 암이 안 생깁니까? 예, 소장은 뭐 우리 몸 전체에서 암이 안 생기는 부위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 생긴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이 소장암은 저는 일평생에 한 사람도 본 일 없고 또 잘 안 생깁니다. 다행히도 또 검사하는 방법도 없고 좋지 않고, 그래서 이 소장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암 얘기를 할 때는. 네. 그럼 이 대장암을 말할 때 그 증세는 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암 전체로 봐서 이제 초기에는 다 증세가 없고요. 만약에 생긴다면 이제 대장이 이렇게 그 복부 전체를 한 2m 가량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상항 대장, 이제 그 회향 옆으로 가는 대장, 그 다음에 밑으로 오는 대장,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증세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오른쪽에 올 때는 대개 빈혈이 먼저 옵니다. 빈혈. 네. 암 조직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식품이 이렇게 식료가 지나갈 때 조금씩 이제 출혈이 돼서, 그래서 조기 검사하는 방법의 한 가지로서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을 정도로 이제 피가 제일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게 왼쪽에 하항대장에 생긴다면 본인이
만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또 변이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암인지 변인지 잘 모르는데 같은 장소에서 아프지 않는 무슨 멍어리 같은 게 한 2, 3일 계속해서 만져질 때는 조금 이게 변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쯤에는 역시 이제 암 조직이 커지면 피로하고 빈혈이 있으면 더욱 피로하고 그다음에 아픈 증세도 조금은 두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혈이 제일 문제고요. 아, 출혈이. 변을 보는 습관, 우리는 그 자기 대변을 보는 습관이 안 들어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그 변소에서는 변을 볼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요새 그 수세식 변소에 가서는 변을 아주 잘 관찰할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 한 반 이상은 이 대변 본 후에 그냥 일어서기도 전에 그냥 플라시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변을 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 시청자 여러분님, 서두르지 마시고, 참, 변이 어떻게 생겼나,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제일 문제고요. 네. 예. 거기 뭐, 무슨, 피가 섞여 나온다면 아주 관찰이 잘 되죠. 네. 이, 대장암 검사를 하시는 분 중에 가끔 영어로 폴립이라고 그러고, 한문으로 뭐 용종이라고 그럽니까? 이 박사님, 이게 네,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장암의 초기는 대부분이 용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용종이 있는가 없는, 용종은 이제 암이 아니거든요. 네. 누구에게나 다 있고 거의 인구의 한 6, 70%가 있습니다. 그 용종에서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용종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방법이 결국은 대장암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방법인데 이 용종이 있는 사람은 대장 내시경을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용종이 보이는 그 부분의 용종을 다 떼어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3년 후에 또 한 번 보자, 3년 후에 또 한 번 보자 이러는데 용종이 없는 사람은 5년 내지 8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해도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암하고 위암하고가 한국 사람의 암 중에서 제일 큰 문제인데 옛날에는 이 위장계통의 암 중에서 위암이 5이라면 대장암이 하나 이런 정도로 한국 사람에게는 왔는데 요새는 위암이 줄어들고 대장암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3대 2로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네. 이제 대장암이 아마 10년 이내에 대장암이 위암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대장암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마운 말씀입니다. 네. 지금 조금 이상한 말씀을 드리면요. 대장암을 진단을 못했다, 늦었다, 관심을 안 뒀다 그런 조건으로 환자들이 의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을 하는데 지금 캐나다 전국에서 의사에 대한 의료사고의 소송사건 중에서 반이 대장암 진단을 또는
제때에 진단을 안 내렸다는 조건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반이나 됩니다. 허허. 그러니까 그 많은 무슨 의료사고, 무슨 그 불편한 점에 의해서 고소까지 가는 경우에 있어서 반 이상이 대장암에 대한 불평의 고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대장암과 관련된 얘기인데, 캐나다 전체에서 대장암의 조기 발견법, 즉 이 내시경 검사 또는 액선 검사를 안 하는, 또는 대장변에 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잔멸 검사를 안 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의사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의료 행동 중에서 대장암을 고려에 넣고 하는 검사가 많은데, 그걸 캐나다에서는 불과 2006년도에 캐나다 전 국민의 23%밖에는 그 검사를 안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65%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홍보가 어떻게 됐든, 또는 의사한테 무슨 조건으로 진찰을 받으러 왔든, 지금 캐나다 의학계에서 대장암에 대해서 그만큼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박사님 말씀을 제가 듣기에는 우리 이 환자 되시는 분들이 그 대장암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신경을 쓰셔서 네. 주기적으로 이 가정의와 상의를 하셔서 그 필요한 이 검사를 꼭 받도록 염두에 들어주시라, 그런 말씀으로 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암 중에서 지금 뭐 100가지, 150가지가 넘는 암이 우리 몸에 오는데, 대장암, 위암, 또 유방암, 자궁암, 이런 정도의 암은 그 조기암 개념이 있어서 암이 생기기 한 5년 전부터 증상은 안 나타나지만은 검사를 해서 미리 조기 진단을 할 수가 있는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암 검사를 만약에 대장 내시경을 해가지고 한 번 검사를 해서 이제 좋다고 판정이 나왔으면 한 5년 동안은 대장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이렇게 네.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사실이 문제예요. 캐나다에서는 23%밖에는 글쎄 안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참 저도 놀랐는데요. 미국에서는 예. 60%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네. 이제 얼마만큼 좀 사람들이 자기 몸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는 얘기를 네. 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비단 환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의학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가정의도 네. 조금 거기에 관심을 더 가지고 대장암의 조기 검사는 해야 할 줄 알아. 적어도 미국 정도는 해야 하고, 가능하면 한인 동포의 한 8, 90%는 그 검사를 5년마다 한 번씩, 8년마다 한 번씩 받아놓기를 저는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 말씀대로 드린다면은 좀 귀찮지만 이 대변에 이 피가 있나 없나 하는 검사를 꼭 받으시고, 사실 귀찮더라고요. 한번 해보면요. 네. 뭐 한 일주일씩 고기도 못 먹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도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렇게 이 내시경 검사를 이제 4년, 5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환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야만 결국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좀 이 그렇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께서는 좀 마음속에 잘 간직해 주셔서 필요할 때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이 내시경 검사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 내시경 검사를 이제 받는 게 이제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잘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요새는 간단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는 데도 많고 또 요새는 온타리오의 더욱이 토론토에는 내시경만 하는 클리닉이 생겨서 지금 위내시경 또는 대장내시경 하는 의장내과 전문의들이 한 10명씩 모여가지고 그 클리닉에 이제 교대교대로 나가서 하루 종일 그 클리닉에서는 내시경만 하는 클리닉이 지금 토론토에도 제가 알기로 지금 3군데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라도 가서 내시경을 받을 수 있고 준비가 조금 번거롭기는 합니다만은 한 번 받으면 5년 이상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죠. 그거 네. 1년에 2번씩 그 자동차에 오일 체인지 하는 것보다도 더 쉽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이 박사님 이제 말씀대로 이런 이 내시경이 이제 이 병원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소위 전문의들이 만든 일종의 뭐 간이 그런 병원 같이 클리닉에서 가능하시다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대장 하시면은 저는 가끔 치질 생각이 나는데 치질은 암이 아닙니까? 네, 치질은 절대로 암이 되는 법이 없고요. 다만 치질이 있는 사람은 이제 출혈이 있는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출혈이 있을 때 내가 치질이 있으니까 이 출혈은 치질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속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치질이 있는 사람이 출혈이 암에서 나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치질이 있다고 해서 암이 안 생기다는 보증이 없으니까 이제 피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선혈이 묻었을 때, 그러니까 휴지에 묻었을 때 이것이 치질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이제 지난 5년 동안에 암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았으면 치질이 있는 사람이 출혈이 됐더라도 암 검사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아마 이 박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더 계속해서 검사의 중요성을 갖다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필요하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박사님 흔히 요건 이제 나중 문제지만 인공항문이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암이 있는 사람이 수술을 받을 때 네. 항문에서부터 한 5cm 이상, 그 항문에서 5cm 이상의 그 조직이 남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인공항문을 그러니까 하복부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항문이 조직이 너무 짧아서 자기 가지고 있던 항문으로서는 활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인공항문을 받은 사람도 그렇고 얘기 듣는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모두가 걱정을 하는데 제가 시작했던 한 4, 50년 전에는 정말 인공항문 가진 사람은 수영장에도 못 가고 냄새도 나고 참 번거로웠었는데 요새는 인공항문을 가진 사람이
옆에 한 1년 살고 있어도 인공항문을 가졌다는 사실을 옆에 사람이 모르게 지날 수가 있을 만큼 냄새도 안 나고 또 수영장에도 갈 수 있고 인공항문을 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은 그런 옛날 같은 거부 반응을 안 해도 될 상태가 됐고 그럴 정도로 발전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박사님께서 그 대장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하나를 잘 설명해 주시고 특히 강조하신 부분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암 얘기를 지난 그 몇 해 동안 우리 이 박사님이 이 시간에 하여 주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저는 우리 인간 사회에도 우리 몸만 암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사회에도 암적인 존재가 있는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혹시 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회에서 그 암을 이제 의학계에서 나온 암을 가지고 그 사회에서 그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암은 또는 제가 알기로는 의학계의 암밖에는 모르고요. 그 사회적인 암, 문화적인 암, 뭐 이런 거는 한 동문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왜냐? 그 사회암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전 외려 이 박사님 같이 그 병을 고치시면서 항상 그 마음에 오시는 이 신체 내의 암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이 도덕적이나 혹은 윤리적이나 여러 가지 그 암적인 존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반성해 가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런 이 암적인 존재가 참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항상 저는 우리 인간 사회는 그 진화하는 과정에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고 나아지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 마음 자세가 그런 그 사회적인 암에 대해서는 이 결심을 갖고 그걸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오는 암은 대부분 이제 수술을 해서 그것을 제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제 의학적인 신체 이외에 생기는 암도 그런 의미에서 제거를 하는 물건으로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하는 그 명칭 같습니다. 한때 이 부시 그 미 대통령이 이제 초기에 그 악의 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몇몇 국가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느낀 게 저런 국가들이 지금 세계의 평화나 또 인류의 그 장래나 참 암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 무기를 개발을 해서 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참 그 핵무기가 인간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좀 소박한 생각을 가끔 봅니다. 요새는 원자력 많이 떠드는데 그 핵무기로서만 발전하지 않으면 지금 핵을 이용한 이 에너지 활용 아주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에도 보니까 아주 핵무기를 빼놓고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 확보를 양쪽 후보가 다 그걸 떠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력 자체는 사실 무기로서 사용하지 않고 쓴다면 이 휘발유 문제, 원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정말 평화적인 이용을 해야 할 좋은 물질이라고 원자력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언어가 발달되면서 인간 문화가 발전을 했지만 또 언어가 발달되면서 이 인간 사회의 그 분열이 조장되는 것처럼 참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들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당장 이 박사님 이번에 카나다도 영방정부 선거가 있고요. 네. 또 미국도 영방정부 선거가 있는데 너무나 엄청난 변화를 예측하는 시기에 이런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예측되는 변화에 대응하는 정당의 국가의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번에 투표하러 가는지 저 자신이 좀 스스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각 정당의 보건 정책을 이제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이 박사님. 네. 이번에 경제 정책 때문에 보건 정책이 앞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나 사실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보건 정책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현실이 전문가들한테 말을 들어보면은 현재 카나다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너무 노후화돼서 이것이 지금 다시 재건이 돼야 된다고 그런답니다. 네. 네, 오늘 조금 전에 이 스카브로 제너럴 호스피탈에서 나온 사망률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결국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캔디다에 걸려서 죽은 환자들 네. 레이쇼를 얘기한 거더라고요. 네. 근데 그 원인이 결국은 병원 건물이 너무나 노후화돼 있고 또 프라이빗 룸이 없다 이거예요. 격리실이 아주 부족하답니다. 네. 그냥 막 한꺼번에 3명, 4명, 5명 때려놓고 환자를 하니까 막 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카나다 정당의 보건 정책을 보면은 보수당은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궁지에 몰리면 싹 입을 닥칩니다만은 결국은 프라이빗 이 의료시설 돈을 내고 환자가 돈을 내고 의료를 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재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정책은 의사와 간호원이 절대 부족한데 부족한 의사와 간호원을 갖다가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 있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의과대학생이 공부하느라고 이제 정부 돈을 많이 빚을 많이 졌는데 만일에 먼 곳에 있는 이런 도시나 시골에 가서 의사가 없는 그런 데 가서 근무를 하면은 만불까지를 면제 주겠다.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의사와 간호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 펀드를 갖다가 조성하겠다. 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NDP는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돈 받고 병 고치는 일은 절대 없다. 다 국가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네. 프로핏 것이는. 근데 그렇게 정말 현실이 풍부하게 돌아가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의사분이 우선 기다리는 시간을 갖다 줄이기다 해놓지만 사실 별로 그게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박사님은 실제 의료계에 계시면서 현재 카나다의 의사 수와 간호사 수가 절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미국과 비교해서 캐나다의 의사나 간호사의 실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비슷한데 미국보다
서비스가 나쁜 이유는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책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숫자 가지고만 떠들지를 말고 제도의 문제도 좀 지금 정치인들이 생각을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도의 개선이 의사의 숫자 늘리는 거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했으면 싶습니다. 근데 제도의 개선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으면 profit for 그런 그 닥터스 오피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그 의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설 네. 또는 그 의사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한 그룹을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이 그룹 시스템, 또 간호사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렇게 이 인프라스트럭처하고 시스템의 개조가 또는 우선 병행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참 이 박사님은 이제 참 의사로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은 이제 환자로서의 이제 의견을 말씀을 하고 이제 아마 이 문제는 좀 더 그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 문제점을 좀 사회에서 이 사회의 이 발전을 위한 그 보건 정책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이 박사님하고 저하고 좀 토의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이게 지난달에 터져가지고 이제 가장 최근께 그 10월 6일 날짜 미국 FDA에서 워닝을 경고장을 냈는데 결국 뭐냐면 멜라닌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멜라닌은 사실은 한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백라이트라는 그 수지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죠. 네. 한국에서 잿더리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불이 잘 안 타니까. 거기에 쓰는 이 화공약품인데 이게 이제 아미노산 계통으로 돌아간다고요. 이게 이제 우유를 이제 생산할 때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야 카세인, 밀크 카세인을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다 멜라닌을 집어넣고 하면 이게 들어간지 안 들어지를 안 하고 그냥 아미노산이 얼마나 있느냐. 네. 우유가 아미노산이 많을수록 고급 우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이 멜라닌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고급 우유처럼 만들었고 이제 그 우유를 사다가 초콜릿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심지어는 지금 어른의 분유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니까 이제 이게 어른들 생명이 이제 위협을 받고 이제 사상자가 나고 그랬는데 막 그 이유는 이 멜라닌하고 이제 그 멜라닌이 그 신장에 들어가서 그 신장 결석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크리스탄이 돼가지고 이 심장 기능이 이제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몇 년 전에도 그 중국 제품이 와가지고 그 애완동물이 죽고 이래서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그때는 네, 그때 이제 사람의 펫푸시죠.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이랬는데 그게 문제가 상당히 몇 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는 문제인데 사람에도 썼다는 거죠, 이제. 제가 지금 그때는 멜라닌인지 아닌지 그 페인트에 쓴 거 말씀하시는 거죠, 페인트. 네. 멜라닌도 들어 있었고 예. 또 그 레드가 들어간 예, 납이 들어간 그러니까 페인트를 쓰고. 양식어 종류의 그 사료에도 들어 있고. 예, 그러니까 뭐 단백질을 높인 예, 것처럼 예.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아마 역사가 오래된 모양이에요. 그걸 사람에게까지 사람 우유에게까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우유가 안 들어있는 식품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초콜릿도 문제가 네. 되고 뭐 문제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 박사님. 지금 어느 때인데 그렇게 속여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만.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박사님. 네.
신장암에 대한 그 사료운 치료제가 나오는데 에피니토라고 그럽니다. AFINITOR. 그래서 에피니토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특수하기 때문에 그 미국 정부에서 그 우선순위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맞으면 그 제일 먼저 허가를 해주는 거죠. 빨리 검사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심장암 세약이 나와서 혹시 그 심장암 계통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의사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박사님 또 우리 이 수고해주신 얼티비 여러분께 감사하고 저희 그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요다음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